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질문에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들이나 쌓았던 스펙들은 대부분 다른 지원자들도 많이 갖고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나 평범해서 어필하기가 어렵다라는 고민 역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스펙을 10배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꿔서 좀 더 평가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 사기꾼 같은 비법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았던 스펙이 있을 거예요. 어떤 자격증도 있고요. 어떤 경험들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정과 결과만 생각하지 마시고 땡땡에도 집중해 보신다면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비법을 여러분들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의 차별화. 여러분들이 만약 이 부분을 이미 활용하고 계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취업 스킬적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미처 이 부분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이 굉장히 어떤 큰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운전면허증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직무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자격증이다, 아니면 이걸 갖고 어필하기가 어렵다, 아니면 차별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강민여이가 운전면허증이 있어요. 학창 시절에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항상 외부에 나가가지고 어떤 행사를 해야 하는 동아리다 보니까 장비들이 많아서 외부에다가 차를 이렇게 렌탈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다 보니까 항상 거기에 많은 자원이 투자되고, 그래서 우리 동아리 활동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운전을 좀 할 수 있으면 좀 더 저렴하게 운전도 좀 해서 동아리의 어떤 비용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나중에 운전면허증 딸 텐데 내가 좀 더 이런 걸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강민혁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평가자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정도면 그래도 팀워크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러분들 느낌이 오실 겁니다. 제가 지금 제 입으로 저는 팀워크가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평가자에게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줬을 뿐이에요. 너무나 많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지원자들이 그동안 자기는 팀워크의 화신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다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진부하고 너무 거짓말처럼만 느껴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지원자는 운전면허증이라는 걸 통해서 운전을 얼마나 잘합니다가 아니라 왜 그 당시에 이러한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는지 그 목적에 집중함으로써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팀워크라는 강점을 연결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취미가 댄스다. 그래서 이걸로 뭘 강조할 수 있느냐. 예를 든다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강민여이가 굉장히 몸치란 말이에요. 근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거야. 항상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를 많이 판매해야 되는데, 그럼 나가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이렇게 춤도 추고 탈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호객 행위를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몸치고 이런 걸 잘 못하는데 이왕 하는 거 내가 좀 잘하면 또 기분이 좋잖아요. 미리 이런 댄스를 좀 배운 거야.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실제 아르바이트 할 때 이런 댄스를 보여줘가지고 더 케이크를 많이 판매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나의 어떤 취미생활로까지 연결된 거예요. 자, 그러면 취미가 댄스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스트레스를 저는 댄스를 통해서 해소합니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과거에 이 댄스가 취미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목적과 배경을 살펴본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컴플렉스까지 이겨내면서 그 역할을 잘한다고 한다면 강민혁이는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 이 친구한테 일을 맡기면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뿐만 아니라 본인이 굉장히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까지 보완하면서까지 이 역할을 한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 친구는 책임감이 있네 라고 느낌이 오는 거죠. 제가 과거에 유튜브 영상에다가 이야기하지 말고 느끼게 해줘라, 그게 비로소 평가자에게 가장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운전면허증도 마찬가지고 댄스라는 부분을 통해서, 취미라는 걸 통해서 얼마든지 댄스를 잘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좋습니다 등으로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은, 목적에 어떠한 차별화를 두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자에게 이 단순한 댄스를 굉장히 비범하게 강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 듣다 보니까 이거 장난 아니네. 얼마든지 내 많은 경험들과 내가 갖고 있는 소소한 이런 역량들을 더 극대화해서 강조할 수 있겠구나.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좋은 스펙을 많이 갖고 있어야 목적의 차별화도 더 강조가 가능한 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좋은 스펙을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러한 취업에 대한 기술을 응용하시고 활용하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의 어떤 뼈대를 탄탄하게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측면만 계속해서 지향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뼈대가 튼튼해지는 것이 오히려 방해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주의사항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 굉장히 뛰어난 스펙이나 굉장히 거창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나의 과거의 경험과 노력을 통해서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시에 그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좋은 스펙을 쌓으면서 또 그 좋은 스펙 안에서도 또 목적의 차별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순환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실행으로 옮기셨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면접 답변을 완성할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소재를 선정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시간을 너무 낭비하게 되면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또한 여러분들이 고민 끝에 악수를 두면서 오히려 적절하지 않은 소재를 선택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소재를 선정할 수 있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가장 좋은 소재는 반드시 해당 질문에서 요구하는 평가자의 의도를 나의 생각과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도전을 물어본다면 도전의 생각과 행동, 팀워크를 물어본다면 내가 팀워크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선택사항에 해당되는 지원 산업이나 기업, 직무와 관련된 소재만이 가장 좋은 소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본질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고 다른 걱정을 하면서 적절하지 않은 소재도 선택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면서 더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필수사항은 해당 질문에서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되는 나의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물론 여러분들에게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이라면 출제자의 의도 자체가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직무 관련된 경험을 보여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질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성, 가치관, 그리고 로얄티, 대인관계 능력 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꼭 직무와 산업과 지원 기업과 연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경험이 가급적이면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경험이라기보다도 어떠한 조직이라든지 타인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다라는 그런 조직 활동에 대한 소재를 잡는 게 당연히 좋을 수 있습니다. 이 평가지표에 해당되는 필수사항에 대한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지원 분야라든지 이런 목적성에 대한 거를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 고민은 여러분들에게 결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가급적 여러분들의 경험은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수립하시고 실행했던 그런 소재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당연히 해야 되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위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소재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했다라든지 아르바이트를 했다라든지 이러한 경험들은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서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위성이 떨어지는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그러한 경험을 해주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평가지표에 해당되는 경험을 최대한 고민을 하되 이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좀 더 가산점이라든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목적성과 당위성을 고려할 수는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 분야라든지 목적성과 당위성만을 고려하면서 오히려 평가지표에 해당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몇 가지 좀 주의사항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정치, 종교, 지역, 젠더 등 이런 호불호가 존재하는 소재는 선택을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특정 종교 활동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갔다라고 한다면 일단 종교 활동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건 봉사를 우선으로 해서
활동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라고 한다면 저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경계선을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러한 소재들은 선택을 지양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조직에서의 소재는 사건이 다르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동아리 같으면 축제를 준비했던 사건 하나, 신입생을 모집했던 사건 하나, 어떤 프로세스를 개선했던 사건 하나. 자, 그러면 같은 동아리 경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마다 여러분들이 강조할 수 있는 키워드는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군 장교로서 활동을 했다. 그러면은 2, 3년 이내의 경험을 자주 쓰는 편인데 다 군대 경험이잖아요. 그럼 그걸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중장기 기간 동안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다양한 키워드를 강조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제가 A기업을 지원할 텐데 A기업의 경쟁사인 B기업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이거 싫어하지 않을까요? 기업은 아무런 상관도 안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는 고민들이에요. 내가 반도체를 지원하는데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산업이 있어서 이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기업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달밖에 안 했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했습니다. 3개월밖에 안 했습니다. 이런 기간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다만 상식적이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루를 활동을 했는데 그 하루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역량을 발휘했거나 많은 행동을 했다라고 하기엔 제한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노력을 너무 과장되지 않게 보여줄 수는 있어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는 이 공채 기간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들의 성과를 얻어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잘못된 정보, 고정관념, 편견 이런 부분들을 전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던져버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본질에 충실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본질은 바로 출제자의 질문의 의도에 부합되는 나의 생각과 특히 이 행동 부분 그리고 성과를 같이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질문에 답변을 완성할 때 항상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강조를 드리면 자신을 대표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재정의를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질문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정답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답변을 완성,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 이야기하는 재정의가 생각을 해볼 부분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리스크도 감수하고 새로운 방법과 실행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그럴싸하게 느껴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재정의인데 내가 이야기한 재정의가 좋은 내용인지 평가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전달이 되고 있는지 항상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낮부터 유튜브 커뮤니티에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당연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60%에 해당되는 분들이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한 30% 정도는 할만하긴 한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여기 지금 보시면은 마음껏 정의할 수 있지만 기업이 원하는 답변인지 눈치가 보인다. 정말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스스로 못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인 거잖아요. 재정의를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경험이 적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너네들이 원하는 경험이다라는 것을 연결다리로 활용할 수 있어서 더욱더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평가자는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주관을 가지고 설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늘은 지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어서 강조해 보겠습니다. 자, 방법은 하나예요. 평가자의 언어를 활용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의 인재사항이나 핵심 가치, 그리고 직무 소개나 인터뷰, 아니면 채용 설명이나 신년사,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3개에서 5개 정도만 수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기업뿐만 아니라 경쟁사의 기업 혹은 경쟁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기업의 어떤 인재사항이나 핵심 가치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자, 요거를 제가 실습을 간단하게 좀 해볼 텐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전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그럴싸한 답변들을 금방금방 만들어내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활용 한번 해보자 이거죠. 제가 생각하는 도전이라는 것은 어떠한 역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혁신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열정이다라고 했을 때 적극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행동을 통해서
끈기와 정열을 가지고 완수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뭐 창의성이다.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사고로 보다 나은 방안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부터 변하지 않은 마인드로 뭐 영감이나 아니면 상상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짜집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컨텐츠를 100% 따라한 건 아니잖아요. 적절하게 유사한 단어들과 유사한 어휘들을 조합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보니까 평가자가 원하는 내용으로서 답변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팀워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팀워크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전달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100% 따라하게 된다면 당연히 망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만의 답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와 다름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전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저는 이게 진정한 팀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답변을 날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게 있거든요. 표현보다 중요한 것은 그 표현에 부합하는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뭐 멋있는 표현을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에 부합되는 본인의 어떤 경험과 근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나와 다름을 존중하는 게 팀워크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과거 경험에서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이런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본인이 타인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가 있어서 그 이후부터는 항상 나와 다름을 존중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와 다른 분야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도 좀 쌓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근거가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이거 따라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인생은 곧 따라하는 겁니다. 하지만 누가 그럴싸하게 근거가 있게 표현을 이렇게 만들어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면접관도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여러분들이 꼭 정말로 이 세상에 없는 표현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결론은 결국에는 평가자의 언어를 얼마나 적절하게 활용하고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